심편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시게 되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씩 들어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종사이버대학교가 교육부 원격대학 인증 역량평가 최우수 대학 평가를 받았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선도해 나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입니다. 넘버원 학업 시스템입니다. 총 3개를 가져와 봤고요. 딴 데서 하는 거 빼고요. 우리 학교에서 고유로 하는 것만 일단 뽑아 온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먼저 라이브 강의실입니다.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라이브 강의실 운영했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이브니까요. 교수님들하고 바로바로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총 307과목에서 약 2,000개 강의실을 2024학년도 봄학기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2,000개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먼저 샘플입니다. 메타버스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강의실이에요. 실제 강의실에서 지금 학생들이 있고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이 수고하셨다고 막 박수 쳐주면서 계신데 저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두 번째는 메타버스 캠퍼스에 챗GPT 시연하는 그런 실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많이 사용하시죠? 줌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렇게 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교수님들하고 실시간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니 해도 학생들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하겠지만 학습자들끼리의 정보 공유가 너무 편리하다라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바로바로 옆에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한테 개별 코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학생들 실제 반응이에요. 그리고 시험 전에 복습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서머리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시험 전에 복습하러 항상 들어온다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두가 함께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내 옆에 같이 이렇게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난다라는 그게 가장 큰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강의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 전문가 과정이에요.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실사구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 자격증은 134종이고요. 교내 민간 자격증은 52종. 교내 수료증은 80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끌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15,200명의 학생들이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수료증을 취득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 자기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전문가 과정을 저희가 특화하고 있어요. 학과별로 2개에서 5개 과정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개설에서 관련 분야 컬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37개 학과에서 131개 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 디그리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2025학년도부터 마이크로 디그리가 뭐하냐면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학위죠. 마이크로 디그리. 비전공 학생들에게도 필요에 따른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 주명 수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지금. 그 트렌드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한다. 그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세종 마이크로 디그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AI 융합 인재, 그리고 핵심 인재, 그 2개의 카테고리 형태로 구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융합 인재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1인 창업, 그 AI 미디어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융합 인재를 길러내고 있고요. 핵심 인재 같은 경우에는 유통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범죄 컨텐츠 창작, 그리고 경찰 드론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학과들이 범죄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경찰학과랑 그리고 또 우리 그 문해창작학과 그런 것들이 같이 융합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과정별로 9학점에서 15학점을 이수하시면 해당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학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 목적에 맞게끔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엔 지능형 LMS입니다. 그 글로벌 LMS 플랫폼인 무들 기반 서비스고요. 학생 맞춤형 온라인 강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역량 통합 관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AI 기반 학습 분석으로 효율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해요. 이것도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지능형 LMS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그리고 학사 정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출석이나 진도나 과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줘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과목을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 학생은 지금 보면은 과제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출석이나 진도는 굉장히 잘 따라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진행되고 있는 걸 갖다가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능형 LMS를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AI 기반 과목으로 자격증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인기 추천, 학과별 추천, 전공물, 교과 추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AI 기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좋은 지능형 LMS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거 AI 튜터 저희가 지금 아주 전폭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강의 수강 중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학과별로 다 과목별로 AI 튜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질문 올리면 되는데 사이버대학교 최초입니다. 이것도 우리 대학교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거 많아요. 사이버대학교 최초 개발 적용하고 있고요. 과목별 강의실 내 실시간 질의 응답이 가능하고요. 수업 내용 정리, 질문, 과제물 작성, 그리고 예상 문제 출제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되더라고요. 이 과목에서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줘. 그렇게 하는 것도 질문하면 답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AI 튜터를 학생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후기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강의 내용이 풍부해진다라는 실제 학생들 반응입니다. 저희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수업 중 모르는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강의 요약해주고 모르는 부분은 일일이 뒤지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리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너무 많은 반응들이 있어요. 실제로 요 QR코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AI 튜터 활용 공유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QR코드를 클릭해서 이렇게 찍어서 보면 실제로 저 반응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사용 방법을.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학과 박영호 교수입니다. 제가 산업안전공학과 이수경 교수님 과목인 산업안전관리론을 학생의 입장에서 1주차를 수강하고 궁금한 사항을 AI 튜터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AI 튜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에 바로가기가 있죠. 바로가기 밑에 보면 AI 튜터라는欄이 있습니다. 이 AI 튜터란을 클릭하면 이렇게 산업안전관리론 AI 튜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든 페이지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AI 튜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인데요. 이거를 클릭해서 산업안전관리론 AI 튜터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강의실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강의를 수강하면서 오라는 어떤 그 지점에서 강의를 멈추시고 그 다음에 AI 튜터를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수업을 들어보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의 두 번째 거를 제가 수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업이 이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강의실 안에다가 커서를 놓으면 이렇게 강의 재생과 AI 튜터에게 질문하기가 나오죠. 여기 이 AI 튜터에게 질문하기 이것도 바로 우리가 AI 튜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AI 튜터가 나오고요.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본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 방법을 알려주고 최종 학점 평가 기준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튜터는 이수경 교수님이 아니라 이수경 교수님이 이미 우리가 강의 교환, 그 다음에 강의한 스크립트, 그 다음에 공지사항들을 다 습식시킨 AI 튜터가 대신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다 온라인 시험으로 보내요. 비율이 35%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시험 범위까지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8주차부터 14주차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10%고요. 출석이 10%고요. 그리고 최종 학점은 A, B, C, D, E, F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1주차 2강이죠. 2강에서 위험 관리와 위기 관리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둘의 차이점을 예제를 들어서, 그죠? 예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번 AI 튜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I 튜터는 위험 관리하고 위기 관리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를 잘 학습한 다음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는 경영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를 미리 식별하고 이를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방지하는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환율 변동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 관리는 이미 발생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재난과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대응 과정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까지 해 주었습니다. 너무 이제 서술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위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비교하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하고 한번 AI 튜터한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내용들을 차이점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 주는데요. 위험 관리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정의와 목적 그리고 활동 시점 예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굉장히 활용하는 범위가 넓죠.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제도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예, 학업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봤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학생 서비스를 받게 될지 그 부분도 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총 4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딴 데서 하는 것들은 제가 다른 대학교에서도 하는 것들은 굳이 저기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고유적으로 굉장히 특화하게 하는 것들만 뽑아왔습니다. 먼저 학업 코치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 신편입생에게 1년 동안 대학생활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학업 코치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교에. 그 학업 코치 선생님들이 매칭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매칭을 해드려요. 그래서 학업 및 학사 정보 그리고 학습 가이드를 계속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요. 전화나 온라인, 카톡 상담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코칭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두 번째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신편입생의 1년 동안 대학생활 정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경험 많은 학과 선배를 매칭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업도 성적도 우수하고 활동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학과 선배를 매칭해 드리는 건데 수강 신청이나 학교 생활이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진로를 꾸려나가야 될지 그런 선배들이 좋은 이 활동력을 갖고 있는 선배들이 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연인원으로 저희가 약 1,500명 이상 참여하는 굉장히 대단히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자랑하는 굉장히 비교과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1차 매칭이 2월 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이 2월 4일부터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까 그 학업 코치랑은 달라요. 학업 코치는 그냥 전체를 다 매칭해 드리는 거고 이거는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 학교 선배님을. 그러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 혹시 신청 못 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저희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라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포인트 프로그램인데요. 온라인 그 학습이다 보니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활동하고 그리고 다양한 학생 활동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저 곰돌이 푸우처럼 굉장히 즐거워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인데 저 학습 활동이나 다양한 학생 활동이 다 수량화돼서 수치화돼서 옆에 표시가 돼요. 그게 활동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수치화되다 보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매 학기 포인트 결산해서 저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 사람들은 시상을 해서 저희가 뭐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주관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또 기회를 우선 참여를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본인 학교 생활이 행복해요. 저걸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본인 학교 생활이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겠죠. 두 번째, 학교 주관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그냥 대표적인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여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한 거고요. 지역문화 탐방 프로그램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Have you heard about summer snow? When it falls on you, your blood runs cold. But don't you sweat your pretty skin, 'cause it melts away for it sinks in. And you dream about this very night, when the moon runs down the summer sky. 저는 이번에 새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행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꼭 참여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영주 지방에는 처음 왔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러울 줄 알았는데 과가 다 다른데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지난 가을에 갔다 왔던 건데 부석사에 갔다 왔는데 맞은 인터뷰도 나오지만 여러 다른 학과들이 모여서 같이 하지만 그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다라는 그 주제 하나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린다는 거죠. 다음은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우리가 구축했고요. 교과 활동이나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런 비교과 활동 같은 거를 해서 학생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입학 직후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진단해서 재학 중 각종 활동,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을 역량을 강화해서요. 이것도 마냥 말 그대로 수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저희가 프라우드 인증자로 해서 그 인증서도 수여하고 내가 사이버 대학교에 나란 사람이 들어와서 내 역량이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봄학기 기준으로 약 6천 명의 학생이 12,000건의 인증서를 수여받고 그렇게 나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 역량을 키워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 서비스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빼놓고는 뭐 얘기할 수 없죠. 아까 묘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그것도 두 개 AI 교육센터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도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AI 교육센터입니다. AI 관련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컨텐츠 제작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AI 융합인재, 마이크로 디그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종 공모전, 여러 가지 공모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특강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서비스해야 될지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AI 교육센터에서. 그리고 AI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AI 튜터도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웹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최신 AI 뉴스와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저희 웹진을 발행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눈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이죠. 우리 사이버대학교 최초 많죠. 이것도 사이버대학교 최초입니다.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재까지도 본교만 운영하고 있어요. 사이버대학교 최초고 현재까지 본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강의실은 약 600개의 가상 공간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노천극장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학과별로 강의실도 있고, 뭐 홍보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죠. 나중에 한번 다 돌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동아리실,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메타버스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메타버스 게시판에 학생들이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QR코드로 찍어서 들어가서 보면 확인하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동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포레스트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신 거고요. 지금 이 모습은 교수님 연구실이네요. 전지현 교수님 연구실인데 방명록 통해 소식 남길 수 있고 학과 소식도 저렇게 다양하게 올라와 있고요. 교수님 연구실에 컨퍼런스에 최근에 참가하셨네요. 그리고 교과목 로드맵이나 또 교수님이 직접 작업한 작업물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교수님과 상담을 나눌 수도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강의실에서 실제로 강의하는 모습이시고요. 교수님이 열심히 강의해 주신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는 화면이네요.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들을 갖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하고 있죠. 이 멘토링 종결식을 지금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방입니다. 커피 동아리방인데 커피의 종류나 그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고 이곳에서도 동아리 회원들을 만나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메타버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좀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장학금 제도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제공해 드려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주요 사이버 대학교 대비 장학금 지급액 1위라고 했습니다. 1위입니다. 1위. 주요 사이버 대학교 대비 지급액 1위. 보시면 수도권 소재 주요 사이버 대학교 장학금 현황을 제가 가져왔어요. A 사이버 대학교부터 쭉 F 사이버 대학교까지 있죠. 110만 원부터 179만 원인데 밑에 보시면 세종 여기 있죠. 세종은 앞자리가 다르죠. 200만 원이죠. 200만, 1000 뭐 그렇게 나가는데 100만 원대에서 우리는 이제 200만 원대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는 2024학년도 대학정보공시 기준이에요. 일반인들이 대학에 관련된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고요. 저기다가는 거짓말 못합니다. 각 대학교에서 각가의 그 학교 운영 현황을 저기다 올리게 되는데 저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굉장히 이 벌칙이 강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기준을 가장 신뢰하실 수 있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원 연이라고 그랬습니다. 200만 원 1인당 평균 200만 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장학금을. 그러면 우리가 학기로 따지면 간단하죠.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더 드려볼 텐데 물론 이 장학금은 학교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의 합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에 18학점도씩 차곡 이수를 해 나가야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18학점을 기준학점이라고 그러는데 한 학기에 18학점. 한 학기에 18학점이면 수업료가 한 학기에 151만 2천 원입니다. 18학점 기준으로 8만 4천 원이니까요. 한 학점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평균 장학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죠. 제가 1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수업료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65.8%예요. 저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1인당 평균.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그거를 다 한 곳에 모아서 넣어봤더니 그게 평균이 65.8%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소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균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거보다는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데 난 저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쫓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이 준다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그러면 장학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 장학금하고 교외 장학금이 크게 그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교내 장학금의 대표적인 게 입학특전이 있어요. 입학특전 30% 감면이 있고
협약기간 40% 감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입학특전 30% 감면도 받고 협약기간 40% 감면도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그럼 저 두 개를 같이 두 개를 다 받는다 벌써 7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럼 난 벌써 높아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두 개를 같이 받는 걸 우리가 중복 적용이라고 그러는데 교내 장학금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 중복 적용 안 됩니다. 장학금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 적용은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장학이 적용돼요. 만약 저 두 개가 중복돼 있다 그러면 협약기간 40%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죠. 입학특전 30%는 못 받는 겁니다.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 어느 대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교회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국가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이 국가장학금은 중간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플러스 교내 장학금 플러스 교회 장학금.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중복 적용이. 저게 키포인트인 거죠. 교내 장학금을 많이 받아야 내가 교내 장학금 받는 거에 더해서 내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장학금 수혜율. 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개론적으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교내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뭔가요? 교내 장학금에다가 교회 장학금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까 교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거를 최대한 받아서 내 장학금의 크기를 키워야겠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국가장학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국가장학금이 뭔지 알아야겠죠. 대한민국 국적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요. 개인별 최대 8학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합니다. 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학생분들이 질문해 와요. 그것만 몇 개 중요한 질문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장학금 아니냐라고 질문을 곧잘 합니다. 그럼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 0분위부터 소득 10분위까지 0분위가 좀 어려우신 분이고 10분위가 가장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를 총 11개 구간,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그러니까 11개 구간으로 소득분위를 나눠놨어요. 그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어디까지 받는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0분위부터 8분위까지, 2024학년도까지는 8분위까지였는데 이게 더 늘어났어요. 이제는 9분위까지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2025학년도부터는 9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 표만 봐도 벌써 웬만하면 받는다는 거죠. 10분위 제외하고는 다 받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 9분위가 도대체 그래도 난 대상자 아닐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저 9분위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분인지를 설명드리면 내가 가늠할 수 있겠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9분위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월 소득 환산액이고요. 1,800만 원. 1,800만 원 월 소득 환산액이에요. 엄청나죠? 1,800만 원이 월 소득 환산액이에요. 물론 소득 환산액이라는 거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그냥 순수 그냥 월급 받는 그런 금액만 따진 게 아니라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환산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로 따졌을 때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그런 소득 환산액을 적용받는 사람들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웬만하면 신청해 보시라. 미리 내가 혼자 그냥 벌써 결정을 내리고 난 대상자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라. 신청해 놓고 받으면 좋은 거죠. 한번 도전해 보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9분위로 소득분위가 선정이 되면 한 학기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에 50만 원. 총 8회니까 저것만 따져도 50만 원 팔면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고 8분위, 기존에 8분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9분위라고 그랬죠. 근데 8분위만 되면 175만 원을 받아요. 한 학기에. 한 학기에 175만 원 받습니다. 거의 뭐 모든 수업료를 저걸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려도 그래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지레 짐작으로 본인이 안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그쪽에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빠서 마지막 날 신청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쁜 사람들 많죠. 그래서 꼭 마지막 날 하는데 마지막 날 들어가면 요 표 보게 돼요.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고 장학재단에 저 표 나옵니다. 이 보시면 뭐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고 대기 순번 10,000명이고 20분 기다리면 된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리미리 서둘러서 제가 그때 되면 저희가 SMS로 계속 저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계속 보내드리면 그거 받자마자 바로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데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짧게는 한 3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린다. 평균 한 30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는데 그 30분 투자해서 아까 보셨죠? 9분위 같은 경우는 50만 원 받을 수 있고 한 학기에 8학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8분위만 돼도 175만 원이에요. 175만 원 곱하기 8학기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돈인지 분명히 가치가 있는 투자입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수업료 전액 면제자 현황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24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사람 기준으로 제가 표를 가져와 봤어요. 국가장학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총 5,300명이었어요. 5,300명. 그 중에서 5,300명 중에서 국가하고 교내하고 장학금을 다 더해서 전액 면제자, 수업료 전액 면제자. 그러니까 단돈 1원도 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다 무료로 학교를 다닌 사람이 5,249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전액 면제자 비율이 98.7%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전액 면제자였어요. 그만큼 국가장학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해서 수혜받아야 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꼭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실입학 비용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99,000원씩 한 명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아까 9분위까지 해서 선정된 사람들,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이 99,000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99,000원 작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저거 때문이라도 꼭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라.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납부하신 다음에 국가장학금이 뒤에 선정되니까요. 그때 선정이 되면 나중에 다 돌려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신청 정보 알아봐야겠죠.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지났고요. 2차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중에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관련 안내는 신청 개별 정보를 우리가 SMS로 계속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계속 정보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또 걸러내고 또 계속 보내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뒤로 미루지 마시라고. 그냥 바로 받으시면 바로바로 신청해서 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가져왔고요. 상담전은 1599-2000번입니다. 물론 학교에 전화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저 1599-2000번에 전화하시면 대학 전국의 그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콜센터가 있거든요. 장학재단에. 거기 전화하시면 바로바로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 제가 가져왔고요. 보시면 여기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이라고 저 화살표 되어 있는데 체크 표시되어 있는 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일을 키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받는다니까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 지레 짐작으로 본인이 판단 내리지 마세요. 10분위까지 받을 수 있는데 0분위부터 10분위 사이에서 9분위까지 우리가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10분위 중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해서 그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입학 비용 99,000원도 알뜰하게 챙겨서 꼭 혜택 받으세요.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저것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학금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거 마지막 요 설명드리면서 좀 설명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원격대학 영양학과 최다 부분 최우수 대학 선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총 6개의 평가 기준이 있었어요. 대학 경영과 재정, 교육과정, 수업, 교직원, 학생, 원격 교육 인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6개 카테고리에서
이 4개, 교육과정, 교직원, 학생, 원격교육 인프라는 그 중에서도 또 1등 했어요. 명실상부 최고의 사이버 대학교로 교육부에서 인정받은 거죠. 교육부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교에 보통 몇 명이나 학생들이 들어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매년 신편입생이 5,000명씩 입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공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매년 5,000명씩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4년 연속 재학생은 10,000명 이상, 이제는 뭐 명실상부 10,000명 이상 대학교로 딱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동문 네트워크는 25,000명.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전국 각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다하고 나란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굉장히 큰 힘이자 자랑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도해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장학금, 얼마나 좋은 장학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려 봤어요. 제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날씨 풀리게 되면 오프라인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그때 되면 제가 학생지원팀장이니까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나눌 시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이었습니다.